흑연에서의 인접한 두 탄소들 간에는 3분의 4중 결합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단일 결합을 하고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이 결합이 3분의 1중 결합, 그래서 합해서 3분의 4중 결합이죠. 3분의 4중 결합이 나타날 때 흑연에서 각각의 탄소들은 인접해 있는 탄소들의 p 오비탈들과 사이드웨이로 겹칩니다. 자, 여기서는 탄소가 4개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흑연에서는 각각의 탄소가 인접한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을 하면서 2차원적으로 계속 그런 결합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각각의 탄소들이 인접해 있는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이 탄소도 또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 이 탄소도 3개의 탄소와 평면삼각형 구조로 결합하다 보면은 육각형 고리 구조가 평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죠. 이것이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각의 탄소들에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정으로 뭘 갖고 있나요? p 오비탈들을 가지고 있죠. 이 p 오비탈들이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p 오비탈들이 2차원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연결이 된다면은 원래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뭐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계속 2차원적으로 쉽게 이동을 하게 되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파동 함수이기도 하지만,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이 오비탈들이 오비탈 사이에 핵이 있나요? 아니죠. 핵은 이 축을 따라 있잖아요. 그래서 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p 오비탈들이 사이드웨이로 계속 겹치면서 있기 때문에 핵과는 상관없이 전자가 이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같은 층 내에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잘 이동하냐면은 금속만큼 전자가 쉽게 잘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체의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연의 층과 층 사이에는요, 서로 탈락이 돼 있어요. p 오비탈들이 완전히 겹쳐 있는 것이 아니고 p 오비탈이나 전자들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 물론 이 그림으로 표시한 것보다는 덜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 오비탈들이 약간 떨어져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빈 공간을 건너뛰어 가야 되잖아요. 빈 공간을 건너뛰어 가는 것이 마치 글래서 하퍼, 메뚜기가 건너뛰어 가는 것처럼 뛴다고 해서 호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핑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이 같은 층 내에서 p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이동하겠죠. 따라서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연은요, 이렇게 층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할 때는 도체고, 층과 층 간에는 반도체의 성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흑연은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가끔씩 어떤 설명자를 보면은 흑연의 이 층과 층 사이를 따라 전자가 이동한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층과 층 사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그런 것이고, 사실은 흑연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뭐를 따라서 p 오비탈 겹침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흑연의 이 한 층 구조를 만일에 떼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라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테마죠. 흑연의 한 층을 탁 떼내면은 흑연의 한 층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p 오비탈 겹침을 따라서 전자가 핵과 상관없이, 핵과 이 p 오비탈 겹침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핵과는 상관없이 전자가 쉽게 이동해서 쿠리보다도 전자가 더 잘 이동하는 성질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흑연에서 전자가 어느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도체와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기계적인 성질을 볼까요? 한 층 내에서는, 흑연의 한 층 내에서는 이렇게 탄소탄솔 간에 3분의 4중 결합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 결합을 하는 한 개의 판이에요. 따라서 한 층 내에서는 어떤 기계적인 힘을 가해도 부스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파이파이 스태킹이라고 하는 분산력의 인력이 작용하고, 분산력이라고 하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연필을 쓸 때 흑연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 층 자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층과 층 사이가 서로 분리되어지면서 깨어지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흑연의 이 한 층 구조를 만일에 가상적으로 떼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가상적으로 떼내고 난 다음에 77쪽 아래쪽에 C60과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한 층 구조를 가상적으로 떼내서 이것을 축구공처럼 만들었어요. 한 층 구조를 가상적으로 떼내서 축구공처럼 똘똘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탄소 60이라고 하고, 탄소가 60개일 수도 있고 120개일 수도 있고 90개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개수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전체적으로 딱 모여있는 이런 형태, 닫혀있는 구조죠. 휴즈도 되어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라고 하고, 플로렌의 종류는요 탄소 60뿐만 아니라 수십 종류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흑연의 한 층 구조를 떼내서, 자, 이거는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가 핀셋을 가지고 떼내는 것이 아니고, 고온고압의 조건에 따라서 그 압력이 얼마냐, 온도가 얼마냐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탄소 60이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탄소 90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많이 만들어져요. 자,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한 층을 탁 떼내서 튜브처럼 똘똘 말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거를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반지름이 1나노메타나 그거보다 더 작을 수가 있고, 직경으로 따졌을 때 대충 1나노메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고, 탄소 나노튜브도 형태가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나노튜브가 있는데 또 바깥쪽에 튜브가 계속 둘러싸는 형태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런 나노튜브끼리 서로 모여있는 집합체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노튜브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탄소 60과 같은 버크민스터 플로렌이나 탄소 나노튜브의 특징이 뭐냐면요, 흑연과 비슷한 탄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흑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3개의 탄소와 이렇게 이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그리고 이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할 때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을 하고,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뭘 갖고 있다고요? p 오비탈을 갖고 있고, 이 p 오비탈의 전자가 옆쪽에 있는 다른 탄소의 p 오비탈과 서로 겹쳐지면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탄소 나노튜브에서도 한 탄소가 인접한 몇 개의 탄소,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분명히 뭘 갖고 있을까요?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을 갖고 있겠죠. p 오비탈들이 옆으로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반도체 성질이 나타납니다. 흑연처럼 도체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흑연은요 2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전자가 한참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요 안에서만 전자가 쉽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나노튜브와 나노튜브 사이에서는 전자가 이 글라스 하우스처럼 허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성질. 그리고 탄소 60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탄소 60의 경우도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몇 개와 3개의 탄소와 결합하고 있고, 무슨 혼성 오비탈로 결합할까요? 예, sp2 혼성 오비탈이겠죠. 이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이 p 오비탈이 축구공 형태로 보면요, 이렇게 축구공 이 표면 쪽으로, 표면 바깥쪽 표면 쪽으로 이 아령 형태가 절반, 안쪽 표면 형태로 이렇게 절반이 나와 있는 형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인접해 있는 탄소들의 p 오비탈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면은 바깥쪽 표면에 p 오비탈 나와 있는 부분이나 안쪽 표면에 p 오비탈 나와 있는 부분을 따라서 전자가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연구가 많이 됩니다.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60이 모두 흑연과 마찬가지로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p 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겹쳐져서 전자가 쉽게 이동하더라. 따라서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8쪽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에 관한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버크민스터 플로렌 중에서도 여기서는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버크민스터 플로렌입니다.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 간에 오각형 결합이요. 오각형 결합이 총 12개. 그리고 오각형 결합을 둘러싸고 있는 육각형 결합이 20개로 나타납니다. 위쪽을 봅시다.
오각형 결합이고 오각형 결합에 또 육각형 고리 구조가 나타나죠. 육각형 고리 구조 바깥쪽에는요. 육각형과 오각형이 서로 어터네이티브하게 존재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닫혀져 있는 이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어 이럴 때 탄소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60개로 구성되어 있죠. 탄소가 6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60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분자식, 실험식을 이야기했는데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탄소라는 원소와 그 개수를 다 적었죠. 분자식입니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다가 개수를 다 적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적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적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탄소 개수 60개를 그대로 다 적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슨 식이라고요? 분자식이고, 그리고 이 탄소 60개이기 때문에 탄소 한 개당 12AMU인데 6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이 분자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720AMU로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분자량입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려하는데 기억, 이 물질은 바로 탄소 60 자체가 분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720이라는 것이 분자량인데 여기서는 분자식을 설 수 없다. 그리고 실험식이다. 실험식량이라고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설명은 틀렸어요. 니은, 분자 내 모든 결합은 이중결합입니까? 아니에요. 흑연에서 인접한 탄소들 간의 결합이 모두 무슨 결합이에요? 3분의 4중 결합이죠. 그러면은 탄소 나노튜브에서도 인접한 탄소들 간에는 3분의 4중 결합, 탄소 60도 3분의 4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중 결합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탄소는 인접한 3개의 탄소와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해서 시그마 결합한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의 뒤쪽에 있는 것은 옳지만 앞쪽에 있는 멘트가 틀렸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디귿. 이 물질의 밀도는 다이아몬드보다 작다, 다이아몬드보다 작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긴 안쪽은 비어있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밀도가 좀 작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더군다나 플로렌과 플로렌 사이에 또 빈 공간이 있어요. 플로렌과 플로렌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할 테고 그러므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탄소 숫자가 이 빈 공간 때문에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킬량이 작아서 밀도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작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동소체 중에서는요, 다이아몬드가 밀도가 제일 커요. 그리고 흑연이 이 플로렌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흑연은 층과 층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적어도 한 층 내에서는 2차원적으로 계속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플로렌 내부도 비어있고 이 플로렌 입자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이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탄소수가 많아서 흑연의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밀도로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밀도가 흑연보다는 크고요. 흑연이 이 플로렌보다는 더 밀도가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디귿의 설명은 옳습니다. 이 물질의 밀도는 다이아몬드보다 작습니다. 리얼. 이 물질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p-오비탈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표면을 따라서 바깥쪽 표면, 안쪽 표면을 따라서 연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단자를 연결한다면은 반도체 성질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딱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은 도체 성질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리얼의 설명은 옳은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 예제에서 옳은 것은 디귿과 리얼 두 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의 개수는 두 개, 답은 2번입니다.